자, 스카이 공방의 자랑, 스카이 공부 법. 법. 네, 라고. 저희 사실 5회까지 이게 이름이 없어서, 코너 이름이 없어가지고, 다들 이제 어떤 이름을 해야 되는지. 이제 코너명이 스카이 공부법으로 정해진 건가요? 오늘 제가 하네요. 방금 지은 거죠? 오늘 제가 한 거고, 네. 다른 안 좋으면 뭐 다른 바꿔보고. 스카이 공부법. 좋은데요? 어쨌든, 오늘 스카이 공부법, 6화. 오늘 주제는 저희가 댓글이 댓글이 달렸어요. 댓글이. 그 첫 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한테 뭘 해드려야 될 텐데. 여기 이제 네. 댓글, 댓글. 네. 그래서 한번 보시고 이분이 문학에 대해서 문학 공부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 알려달라고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고3인데 네. 지금 혼자 공부를 하고 있는데 스카이 공부방 여러분들한테 문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라고 정말 알려주세요 이랬나요? 느낌 받았어요. 네, 느낌 받아가지고 혼자 공부하신다는 걸 보니까 지금 학원 같은 걸 사교육을 안 받으시네요. 네, 학원이나 가외를 하지 않고 공부하시는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우리 또 문학소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국어문학과 있는데 여기가 끝판왕일 것 같아요. 오늘은. 그래서 오늘은 아닐 텐데. Y부터 네, 저부터. 문학 공부법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제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이제 이름이 바뀌었죠. 국어 영역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문학 파트는 뭐 예전하고 이제 별 크게 다를 바 없이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 그리고 극수필 이렇게 나오고 현대시, 고전시가, 현대소설, 고전소설은 무조건 한 지문 이상씩 나오고 극수필 중에서는 이제 하나가 번갈아 가면서 수필이 나올 때도 있고 뭐 희곡이 나올 수도 있고. 희곡이 나올 수도 우리 있고. 때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먼저 각 문제 좀 총론을 봐보면은 3년간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일반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는 특히 문학 지문들이 그대로 나오지가 않았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나왔던 그 작품들을 보는 건 좋은데 최소 3년 전 거부터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러니까 3년간은 이제 나오지 않는 게 좀 이제 되어 있고 대신 또 한 번 나왔다고 해서 안 나오는 게 아니야 이게 아니라 뭐 최인은의 광장 같은 경우는 94년 수능에도 나왔었고 2006년 수능에 또 나왔어요. 자료 정리를 너무 잘해 그리고 오셨네요. 뭐 이제 사시남정기 같은 경우는 심지어 00년, 08년 이제 안 나오겠다 했는데 18년에 또 나왔어요. 너 출제기관에서 나왔어. 그리고 이문고의 관촌수필 교육과정 평가하면서 나오죠. 이문고의 관촌수필도 이제 세 차례 나왔던 만큼 맞아.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그러니까 3년 전 이상 걸로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외국 작품은 딱 한 차례 2001년에 프로스트에 가지 않는 길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외국 작품은 이제 너무 좋은 작품. 일단은 좀 빼셔도 좋을 것 같고 국내 작품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운 게 이제 안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우리가 봤던 문학 작품들이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문제집이나 수능에서 이렇게 딱 봤던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문학 작품이 보면 몇천 개 이상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거를 다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상 시간적으로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각 작품을 분석한다라기보다 뭔가 보편적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으로. 이 저도 그 전체 얘기하고 이론에 싶었어요. 대해서. 결국은 문학이라는 것은 공감이 가장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감을 좀 가지면서 작품을 접했으면 좋겠고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네.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꿰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소설이다 그러면은 이런 유형이 나와. 뭐 현대시면은 이런 유형이 나와.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꿰고 있어야 일단 될 것 같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팁인데 정권을 눈여겨볼 필요도 있습니다. 정권? 현대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동안 독재 정권을 비판하는 작품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박이다. 와, 이건 소름 돋았어. 딱 한 차례 2017년에 김수영 작가의 무슨 뭐 파수꾼인가 파수병인가 파수병 아니 진짜예요 이게? 네, 그거 한 번만 2017년에 나왔었고 와, 그 대단했네. 그래서 그 두 분이 지금 조용해. 네, 그래서 이제 좀 정권을 눈여겨보면 좋겠다. 이거 살려야겠다. 네, 아무래도 요새 같은 정권은 좀 이제 보수라기보다는 좀 진보에 가까운 정권이다 보니까 좀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래서 좀 정권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독재 정권을 비판하거나 풍자했던 작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문학 작품 중에서.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 보수 정권 10년 동안에는 거의 나오지 않았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소름이다. 나만의 접근 틀을 만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설하고 시 같은 경우는 그림을 좀 그려보거나
시 같은 경우는 제가 거기에 대사 같은 걸 좀 붙여보면서 연습을 했어요. 시 같은 경우는. 소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 그림을 그리면서 좀 줄거리를 파악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단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특히 소설 같은 경우는 요약하는 연습을 제가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품을 위해서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문학의 어떤 그 틀을 제가 공부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선택을 했었고, 고전시가를 사실 전 되게 어려워했었는데,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들을 쭉 보면서 모든 고전시가들을 정리를 해봤어요. 사실 고전시가는 나오는 게 좀 적어요. 그러니까 현대시, 맞아요. 현대소설은 좁아.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데 고전시가는 웬만하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틀에서 좀 이런 작품들이 있구나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이제 그 K가 얘기했던 건데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은 당연히 주제가 뭐 정해져 있잖아요. 안빈낙도, 뭐 충서, 뭐 님을 향한 그리움, 맞아요. 이런 주제를 좀 파악을 하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 극하고 수필, 극은 제가 좀 웃긴 방법이긴 한데 제가 연기를 해봤어요. 잘했을 것 같아요. 대사가 나오잖아요. 그 모놀로그라 그러죠? 1인극. 네네. 그거 나 진짜 방에서 거울 보면서 했다니까. 라디오 드라마처럼. 엄마가 누구 있냐고. 엄마가 누구 있냐고 물어봤어. 그니까. 연기하고 있는 엄마가 누구 있냐고. 막 1인 다역을 하면서. 네. 그렇게 연기를 해보니까 좀 극중으로 더 빠져들 수가 있었던 것 같고. 독종이야. 수필 역시 저는 뭐 소설처럼 접근을 했는데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정리를 하자면은 일단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을 하고 전체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나만의 분석 틀을 만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뭐 몇 개 팁 아까 얘기해드렸던 거 뭐 3년 전 거부터 봐라, 그 다음에 현 정권을 좀 눈여겨봐라, 이 정도 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 정권 이거 충격. 오늘 방송 끝내죠, 뭐. 다 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와, 박수 한번 저희 첫 번째 댓글을 달아주신 시청자분을 위해서 네. Y가 이렇게 준비를. 진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정말 여기서 입이 이제 떡 벌어집니다. Y가 되게 Y가 개요를 다 말씀해 준비를 주셨어요. 너무 많이 했는데 네. 비교될 수 있도록 S 한번 가보죠. 네, 그렇죠. 네. 저는 사실 지난번에 언어 영역 공부할 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공부 방법이 그냥 무조건 문제를 많이 푸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식으로 도움이 됐을지를 이제 다시 역추적을 해보면 문제 유형에 대해서 다양한 문제 유형을 많이 접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맞아, 그게 중요해요. 문제 유형을 접하는 그러니까 거. 그 학력고사가 끝난 이후에 수능 1회 수능부터 저희가 2004년 수능이었죠, 그죠? 네. 1회 수능부터 2003년까지의 수능의 모든 수능 기출과 웬만한 주요 모의고사를 다 풀었거든요. 물론 K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다 풀었어요. 네, K도 다 풀었죠. 네. 그런 다 식으로 풀어야 하고 돼. 뭐 오답 체크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건 있었어요. 수필은 별로 막 수필 지문을 찾아서 본다 이런 맞아, 건 안 했어요. 맞아. 왜냐면 일단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이 낮고 적어요. 네. 수필은 상대적으로 언어가 쉬워요. 맞아요. 맞아요. 네, 표현이나 언어가 쉽기 때문에 수필은 잘 안 틀려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정말 물론 이제 언어역을 처음 시작하시는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수필도 어려울 수 있는데 수필은 정말 우리의 평소에 그 구어체도 많이 나오고 네. 평소에 쉬운 언어로 많이 쓰기 때문에 수필 막 지문을 찾아가지고 내가 가끔 나오는 수필을 이걸 맞히기 위해서 내가 막 수필 지문을 막 찾아가지고 피천득도 뭐고 뭐 박완서도 뭐고 막 이럴 필요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언어형에도 이렇게 카테고리를 이렇게 나눈다면은 뭐 우리가 어려워하기도 하고 많이 나오는 현대시, 현대소설을 상대적으로 비중을 많이 가지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어떤 카테고리별로 투여하는 시간을 좀 배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테고리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는 저의 막연한 추측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그냥 막연한 추측 절대 개인 함부로 생각입니다. 함부로 따라하지 말기라고 넣어주세요. 경제방송에 많이 쓰던 건데. 저는 책을 엄청 많이 읽진 않았는데 네. 제가 언어 영역을 그렇게 생각보다 고생 안 했던 이유를 돌이켜 보니까 추리 만화와 추리 소설을 많았어요. 추리 만화, 추리 소설.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명탐정 코난하고 소년탐정 김전희를 정말 애독을 했어요. 되게 소름 돋는 게 나도 추리소설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추리소설을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집중적으로 탐독한 추리소설이 셜록 홈즈 시리즈하고 에가사 크리스티. 그 다음에 뭐 에거사 크리스티는 그때 못 봤어요. 학교에 셜록 홈즈 시리즈하고 코난 도일. 궤도 루팡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되게 막연한 추측이긴 한데 추리소설을 읽다 보면은
되게 머리를 막 쓰게 되거든요. 아하. 네, 막 범인이 누굴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렇죠. 이때 그 단서가 이건가? 이렇게 끼워 맞추게 되고 이 사람이 전에 무슨 행동과 말을 했지? 돌이켜보게 되고 이렇게 제 생각에는 막연한 네네. 추측인데 근데 좀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저도- 저도 초등학교 때 추리 소설을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네. 왜냐면 제가 엄청나게 막 다독한 케이스가 아니어서 근데 언어 영역을 그렇게 고생을 안 했던 거는 추리 만화와 추리 소설의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 아니 근데 진짜 제 추측이에요. 공부 네. 좀 잘 하기 싫으신 분들도 이 방법을 쓰면은 예, 문학에 대해서 좀 물론 쉽게 고3 때는 좀 그러시면 고3 안 돼요. 때는 고3 때는 그러면 안 어렸을 되죠. 때부터 어렸을 네. 때부터. 제일 문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고3들이 자습 시간에 책을 읽어. 자살 셜록 홈즈 보면 안 됩니다. 근데 고등학교 때는 책 읽는 거 아니에요. 네. 독후감 써야 될 수행평가 있으면 하는데 책 읽는 거 아니에요. 뭐 저는 일단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예, 추리 소설 그러니까 고3 제외하고 초등학교 때 봤어요. 초등학교 때 그게 네, 초등학교. 언어 여기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 김세혁 씨의 의견? 예, S의 개인적 의견 네. 예,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국어국문학과죠? 예, S와 Y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대고려대학교 그렇죠. 국어국문학과. 여러분들에게 국어가 뭔지, 문학이 뭔지, 아, 예. 새로운 저희가 세계를 열어줄 문학의 그 새로운 지표. 삼국시대 할 때 대고구려라고 하지 않습니까? New paradigm. 대고려. 아 근데 내가 전국만 국어 공무원이지. 뭐 방법론적으로는 Y가 되게 얘기를 잘 해준 것 같고요. 제가 요 얘기 한번 들어보세요.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우리가 밤이야. 조선시대야. 우리 나그네라고. 굳이 조선시대 아니어도 돼. 나그네야. 외로워요. 달밤이 이렇게 막 교교하게. 보름달이 이렇게 교교하게 표현 보소. 단어 꼭 써주셔야 돼요. 저 보고 처음 교교하게. 들어봤어요. 와. 예, 아마 고전 시간에 나오는 거 아니야? 간 이상은 몰라요. 교교하게 뭐 한자가 뭐야? 교원 염색할 때 교자인가? 내가 이렇게 어두운데 혼자 왜 이렇게 걸어가요? 뚜벅뚜벅. 다리도 지치고 되게 막. 무서울 것 같은데 호랑이 나올까 봐. 아, 그때는 좀 무섭지. 그래서 싸늘하고 가을밤이야. 근데 피곤하잖아요. 피곤해. 너무 자고 싶어. 자고 근데 저기에 아주 보일락말락한 불빛이 있고 민가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다스려져가는 초가집이. 그래서 거기 딱 들어가서 끼익 하고 문 열고 들어가니까 하면 이제 백년 묵은 궁요가 있지. 그러니까 S의 사고방식에는 이런 게 나오는데 K의 사고방식에서는 여기에서 인심 좋은 할아버지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흰 소복을 입은 처녀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Y가 하는 사고방식, Y는 항상 여자가 나오죠?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서 오게 젊은이 하면서 저 하룻밤 묵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어르신이 아이 그럼 당연하지 하면서 다 앉으라고 하고 짐 딱 풀어놓고 있는데 툇마루에서 다 이렇게 막걸리 한 사발 내와 막걸리 손 안에다가 막걸리 이렇게 딱 가져가가지고 직접 집에서 담근 걸 거 아니야. 그렇죠. 그 막걸리 하나 이렇게 탁 사발에다 따라주고 기가 여기에 총각김치를 그 산소를 나 갑자기 침샘이 팍. 뭐 중고등학생은 모르겠지만은 아는 사람도 있겠지? 근데 막 그 오도도도 씹으면서 막걸리 한 사발 들이키고 막걸리 잔에 달이 떠 있어 또. 달이 떠있지. 그래서 막 할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딱 한 잔을 겨누면서 너무 행복할 거 아니에요. 딱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내 얼굴도 빨개지고 할아버지 얼굴도 빨갛고 부끄부끄. 그런데 부끄부끄가 아니고 이 사람아. 근데 달빛이 너무 아름답게 다 밝게 느껴지는 거야. 이 그림이 그려져요. 얼마나 좋을 것 같아? 맞아요. 아우 너무 좋죠. 이게 윤호영 씨의 수필 달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 자, 이런 거를 느껴가면서 하나를 읽으면 그거는 잊어버리지가 않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건 수필에 주당만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S가 얘기한 것처럼 수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 수필에서 문항에서 그 점검하고자 하는 거는 얼마나 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걸 읽었느냐거든요. 이게 본질인 거예요. 맞아요. 모든 문학 작품은 내가 이거를 읽고 그 작품을 올바르게 감상하고 감동을 받기까지 그렇게 감동을 받으면 웬만한 문제는 풀리거든요. 그러니까 문학 작품을 왜 가르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런 걸 읽고 감동받을 줄 아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르에 상관없이 이 작품을 내가 감상할 줄 아는 툴들을, 그 도구들을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도구를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를 하면 그 유사한 어떤 장르의 문학 작품을 보더라도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전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는 제가 외국어로 접근하라고 한 것처럼 여기에서 나온 작품은 그 표현은 다른 데서도 나오겠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 Y가 얘기한 것처럼 거기에 시대상을 생각해 보면 어차피 뻔하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가지고 내가 정말 이런 안빈 낙도에 저는 막 윤선도의 어부사시가 수업을 듣다가 막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랬어요. 너무 좋은 거야.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즐거울까. 진짜 이렇게 눈물이 뚝 나왔어요? 네.
근데 그걸 가르친 분이 그때 선생님이 실명 말씀드렸나요? 아니요, 예, 그냥. 정희읒 선생님이라고 그 BTS 제이홉의 아버님. BTS. 얘기하시면 얘기하셔야죠. 아니, 실명 밝히시죠.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막 피땀 좀 웃겼다. 그런 느낌? 그리고 또 소설 같은 경우는 그냥 읽으면 재밌잖아요. 그치. 얼마나 힐링이야. 그 문제집 막 빡센데. 근데 소설은 왜 얘기가 재밌잖아요. 보면서 재미를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문제가 유형들이 나오잖아요. 문제집 많이 풀려면 유형이 뻔해. 그치.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자기만의 좀 유형에 대한 테크닉만 문제집을 많이 풀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분명히 밑줄 A, 밑줄 B 이렇게 해가지고 A, B, C, D 중에서 뭐 결이 다른 하나는 뭐 이런 거 물어보잖아. 그러면 자세히 읽어야 되는 걸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 굉장히 빈출 문제죠. 빈출. 그렇죠. 네. 그러면 자세히 읽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풀어놓으면 그거 푸느라고 다 자세히 읽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문제들은 다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유형을 컨트롤하는 자기만의 비법은 문제집을 풀면서 해야 될 것인데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 작품을 내가 사랑하고 그치. 공감을 하고 감상을 하게 되는 게 최고다. 그리고 그 외에 디테일한 것들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Y가 처음에 얘기한 게 대부분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더 첨언을 하자면 보편적인 진리,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것은 사실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인 진리들 몇 개를 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라면 충분히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좀 분석을 하셨으면 좋겠고, 가끔 보면은 이렇게 문제 유형이 한 4-5문제씩 나오잖아요. 한 네. 지문당. 근데 하나 보고서 또 지문 보고 이런 사람들인데 저는 처음에 유형을 딱 다 보고서 이런 유형들이 있구나라고 나도 문제를 먼저 봤어. 네. 그리고 문제 먼저 보는 거 되게 문제 먼저. 좋은 그러고 습관이에요. 나서 지문을 네. 봐야지. 지문 다 보고 나서 첫 번째 문제 보고 또 두 번째 문제 보고 뭐지 또 지문 보고 이러지 말고 유형을 시간이 쫙 몇 다 배가 본다. 걸리지. 정리를 한 다음에 굉장히 보시면. 중요한 팁인 것 같은데, 문제를 먼저 보는 게 왜 그러냐면 이 해당 지문에 대한 문제를 먼저 보고 지문을 읽으면 목적을 갖고 읽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문을 먼저 읽고 문제를 그치. 보면은 사람의 기억력이 그렇게 생각보다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를 먼저 보고 뚜렷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지문을 읽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그 문제를 보면은 내용이 파악되는 경우가 맞아요. 그럴 때도 있어요. 이 소설은 외제적 관점으로는 이런 관점을 띄고 있는데 내재적 관점은 이런 걸 띄고 있다. 그것만 읽어도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만약에 혹시 모자란다. 근데 좀 내가 조금 한두 문제라도 더 맞히고 싶다. 그럴 때는 문제부터 봐야 그렇죠. 그 중에 어떤 의미하는 바가 다른 것은 사실 그 앞뒤로 한두 문장만 읽어도 파악이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하면 또 점수를 조금 더 맞을 수도 있고. 우리 나중에 그것도 한번 해야겠다. 시험 볼 때 푸는 순서라든지 시간 관리하는 비법. 그것도 해야죠. 네. 요 중에 양쪽에서 그 점수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은 제가 계속 본질 얘기를 하는 거는 외제적 관점, 비평론이잖아요. 네. 외제적 관점, 내재적 관점이라는 거를 그걸 알고 있으면 그 수많은 문학 테스트를 다 공부하지 않아도 돼요. 맞아. 이 관점을 알고 있으면은 이것만 알고 있으면 뭘 보더라도 이걸 통해서 다 감상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학 작품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언제 다 공부해가 아니라 이 하나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걸 정확하게 배워놓고 나면 나머지는 오히려 공부를 안 해도 되는 이제 복잡하고 어려 보이는 용어들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여러분이 공부해야 될 분량을 그러니까 줄이는 방법이 됩니다. 문학 지문의 이 글을 어떻게 봐야 하느냐. 네. 그게 이제 크게 우리가 영어 할 때 오형식을 얘기했듯이 네. 정말 단순하게 보면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그거를 이제 모든 문학 텍스트에 적용할 그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이 텍스트가 텍스트 세계 자체로만 우리가 읽을 거냐, 아니면은 텍스트와 텍스트 외부의 현실 세계와 조응을 시킬 거냐. 그렇죠. 크게 두 가지 맥락이 있는 거고, 그게 어떤 식으로 서로 유기적으로 외재적 관점인 경우에 현실 세계와 이 문학 텍스트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내재적 관점인 경우에 이 문학 세계 자체, 그 자체의 세계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외우지 말고 깨달으세요. 외우지 말고 깨달으세요. 정말 많은 이야기가 나왔고 정말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스카이 공부반 6화 문학편으로 이제 댓글 남겨갖고 문학편을 했는데 마지막으로 포인트 하나씩만 딱 얘기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아까 했던 얘기입니다. 네. 외우지 말고 깨달으세요. 외우지 말고 깨달으세요. 네, 그럼 S. 텍스트 자체만 볼 건지 아니면 세상을 연결시켜서 해석을 할 건지 잘 생각해 보세요. 네. Y. 공감하세요.
와, 공감하세요. 아, 깔끔하다. 네, 오늘 좀 이 SKY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을 좀 준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문학 공부할 때 여기 SKY 오늘 이야기를 듣고 이걸 내가 왜 하는지 공감을 하시고 또 외우지 말고 깨닫으세요. 그러면은 오늘 스카이 공방 6화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다음번 7화에서 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안 돼요. 구독. 좋아요.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댓글.